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2022년도 전기기사 실기죠. 필답형 3회차를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평면이 가로가 20, 세로가 10인 직사각형 형태의 사무실이 있다. 이 사무실에 평균 조도를 200룩스로 하고자 할 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하라고 그랬습니다. 조건을 보면 형광등은 40W를 사용하며 이 형광등의 광속은 2500 루멘으로 한다. 조명률 U는 0.6이고 감광 보상률 D는 1.1로 한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둥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간격은 등기구 센터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구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등기구는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한다. 갑은 이 사무실에 필요한 형광등 수를 계산하시오. 여러분들 형광등 수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뭐예요? FUNEAD죠. FUNEAD.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조명을 하시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즐겁다, 이트를 먹는 거라고 표현하면 eat, 먹는 건 즐겁다, 이런 식으로 암기했던 거죠. 자, 등수입니다. n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n은, 등수는 EAD를 FU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형광등수를 구하기 위해서 조도를 얼마로 했습니까? 이건 200룩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200. 면적입니다. 면적은 가로, 세로 10 곱하기 20 곱하기 10이죠. 20 곱하기 10. 이 A까지 했죠. T입니다. 감광보상률 1.2라고 그랬네요. 1.1을 F, 광속은 2500이다. U, 조명률은 0.6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FUNEAD 기본식에다가 대입해서 N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 보시면 얘가 32등을 우리는 구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32를 얻을 수 있다. 네, 1번 보셨습니다. 1번에 가번은 32등을 구할 수 있고, 네, 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2번은 주어진 평면도에 등기구를 배치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32등을 배치합니다. 32등을 배치하는데 등기구는 뭘로?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그랬죠. 20m, 10m며 판을 나누겠습니다. 32는 16등 배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시겠다. 그런 얘기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서 와 같이 배치를 해 줘라. 자, 지금 이제 요 문제는 이런 얘기죠. 지금 이렇게 배치했을 때 다음 문제를 보면 등간 간격과 최각에 설치된 등기구와 사무실 벽 간의 간격 ABCD는 몇 미터인지 써보라 그랬거든요. 답은. 그럼 다시 이루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10m죠. 자, 10m인데 등이 몇 개 들어갔습니까? 4개 들어갔죠. 가로, 세로 사이입니다. 4개씩 들어갔어요. 그러면 10m에 등이 4개 들어갔죠. 4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2.5m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2.5에서 얼마? 7.5이죠. 그럼 나머지 2.5를 반 나누면 얘네들은 얼마다? 1.25. 1.25에다가 2.5 합해서 1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와 B는 1.25 하면 되고요. C와 D는 얼마입니까? 2.5죠. 2.5. 그래서 A, B, C들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더라. 네, 답은 해결했고요. 이제 라번 보시겠습니다. 자, 만일 주파수를 60Hz에서 사용하는 형광 방정등을 50Hz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60에서 50으로 주파수가 어떻게 됐죠? 낮아졌지 않습니까? 이때 광속과 점등 시간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형광등에서 요 전류는 오메가 L분의 천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오메가는 뭐예요? 2파이 F죠? 2파이 F L분의 천압. 주파수가 낮아집니다. 주파수가 낮아진다. 전류는 커지는 거죠. 전류가 커지는 만큼 광속은 증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광속 증가. 광속은 증가인데 얼마? 5분의 6배 증가죠. 5분의 6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라. 광속은 증가한다. 얼마? 5분의 6배 증가한다. 전류가 증가하는 만큼 광속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등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기 한번 보죠. 여러분 이제 회로에서 우리가 보면 주기는 뭐예요?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다 그랬지 않습니까? 즉, 요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낮아졌다? 점등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래서 점등 시간은 길어진답니다. 점등 시간은 길어진다. 점등 시간은 길어진답니다. 얼마큼 길어집니까? 5분의 6배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상. 여기는 굳이 쓸 필요는 없고 길어진다. 여기는 광속은 증가다. 마번에 양호한 전반 조명이라면 등 간격은 등 높이의 몇 배 이하로 하느냐. 여러분들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벽입니다. 벽이 있고 이렇게 등이 쭉 배열이 되겠죠. 이럴 때 얘네 간격이에요. 얘 스페이서는 얼마? 등고의 1.5배 이하로 돼야 됩니다. 요 벽과 등 사이의 간격 S0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우리는 이제 이게 답입니다. 참고로 지나가는 길에 보시죠, 2분의 1 H와 3분의 1 H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2분의 1 H는 벽 반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3분의 1 H는 벽 반사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1.5를 쓰시면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 같이 1번 문제는 정리를 해 두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2번을 보면 그림에 논리 회로를 유접점 회로로 그리고 자, 논리 회로를 유접점 회로로 그리고 논리식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이 논리교가 AND랍니다. 너는 뭐예요? A, AND, P 하지 않습니까? A, AND, P. 직렬입니다. 요 AND는 직렬이다. 여기서 또 AND입니다. 뭘 AND 했어요? C를 AND 했죠. 여기서는 AND, C를 했죠. 다음에 여기서는 오화입니다. 오화는 뭐예요? 플러스가 되죠. 뭘 오화했습니까? D를 오화했죠. 그랬더니 뭐가 돼? S는이죠. 자, 그래서 논리식은 S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S는 A and B and C, O와 D 이게 이제 논리식이 되겠습니다. 이 놈을 유접점 회로로 그리라 그랬죠. 자, 유접점 회로로 그립니다. 지금 요 접점, 유접점 3개를 그려야 되겠죠. 유접점 3개를 그리고 병렬로 D가 있습니다. 병렬로 접점 D가 여기서 이제 오화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뭐다? S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얘네들은 A 접점으로 그려놓고 A, B, C, D. 자,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3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부하의 그림과 같은, 자, 이러한 그림과 같이 전압계, 요 전압계입니다. 요 전압계, 요 전류계 있죠. 이 전압은 성간전압을 나타내고 이 전류는 선전류입니다. 전류계는 이 전력계입니다. 전력계를 2개를 그려서 접속하고 그리고
각 계기들의 지지가 각각 너는 200이다. V는 200V다. 전류는 25A다. 선전류 25A입니다. 15A이다. 요 전력계 너는 5.6을 가리키고 5.6kW를 가리키고 전력계 2는 2.4kW를 가리키고 있다. 자, 이럴 때 이 부하에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로에서는 여기를 잘 보시면 우리 회로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전력계법이에요. 전력계 두 개를 이용해서 삼상 전력을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부하의 소비 전력은 몇 킬로인지 구하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1, 2, 3이라고 하면 V1, V2, V3 우선 기본적으로 조금만 보죠 뭐. V1입니다. V1, V2, V3가 이렇게 있겠죠. 지금 요 전력계 W1은 뭐예요? 어쨌든 W1은 요 전류와 어쨌든 요 선전류는 갖다 보면 여기에 있는 선전류, 이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뭐. 이 전류 코일과 요 선간전압 어디에서 1, V13의 전압을 요놈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V1, 13의 I1 전류의 역률,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W1 의미만 보자는 것입니다. V13죠. V1과 3의 선간 전압에다가 선전류, I1 전류죠. 거기에 역률 코사인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모든 전류들은 뭐다? 지상부하죠. 지상. 그래서 I1 전류가 여기에 흐르고 있다. I2 전류도 좀 늦습니다. I2 전류도 늦다. 약간 늦습니다. I2 전류. I3 전류 이렇게 있죠. 우리 이제 요놈만 보겠습니다. I1과 I3 전류만 보겠습니다. I1 전류, I3 전류, 이 전류 코일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W2는 뭐예요? W2, 요 유효 전력은 V31입니다. 자, 이거는 보시죠. 여기는 뭐예요? 3에서 1 사이, 3와 1 사이의 선간 전압을 측정하는 코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V13의 I3의 코사인 파이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요건 이제 파이고 얘는 뭐예요? 얘와 V1과 V3 간의 선간 전압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뭐예요? V13는 뭡니까? V1 마이너스 V3의 선간 전압이죠. 자, 여러분들 V3를 반대로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V3죠. 마이너스 V3와 V1을 합한 너는 얼마예요? 요놈이죠. 이게 V13입니다. 즉 선간전압이죠. 그러면 얘와 I1이 이루는 요 각이죠. 요 각. 만약에 우리는 요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우리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세타죠. 요 세타 V1과 I1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얘 사이각 선간전압과 I1의 요 사이각은 뭐예요? 이건 30도니까 30에서 세타 빼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뭐다? V 요 선간전압입니다. VL I 요 선전류죠. 거기에 코사인 3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3원이죠. 자, V3 마이너스 V1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V1을 반대로 마이너스 V1을 빼보죠. 이건 뭐다? 마이너스 V1 벡터가 되겠죠. 이놈과 이놈의 합입니다. 선간전압은. 얘가 선간전압이죠. 그러면 이 선간전압과 요 선전류 이놈의 각입니다. 그럼 이거는 30도죠. 30에다 요 세타만큼 넣었다 그러면 30 플러스 세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V31의 선간전압의
선전류, 이거 선전류죠. 요 코인은 삼성의 선전류에다가 코사인 30 플러스 세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띄워놨지만 결국은 이전력기법이죠. 왜냐하면 요놈을 여러분들 요놈 한번 보시는 거예요. W1은 자 상관없어 가법 정리합니다. VI에 코코사사죠. 코사인 30에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사인 세타에 사인 30에 사인 세타. 자, W2입니다. W2는 VI에 코사인 30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30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뭐. 여러분들 이 전력기에서 항상 이거 배치할 때는 항상 너는 3-1 전압입니다. 너는 1-3 전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측정하는 계기예요. 그래서 얘를 더해봅니다. W1 더하기 W2는 얘네들은 없어지고 자 여러분들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이죠? 또도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 뭐예요? 루트 3이죠. 루트 3 VI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즉 뭐예요? 삼상 전력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놓고 이제 우리는 바로 답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자, 가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번은 소비 전력 얼마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전력은 W1 두 개에 나타난 계기값을 더해버리면 되겠습니다. 5.6 더하기 2.4 5.6 더하기 2.4 네. 더하면 9가 되죠. 8kg가 되죠. 8kW 이렇게 해서 가번은 답을 하시면 되고 나번 보시겠습니다. 나번에 여러분들 부하역률입니다. 코사인 세타 여러분들 얼마나 할락합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피상전력분의 유의전력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피상전력 우리 이 전력계법에서 피상전력은 두 개 루트 W1제곱 W2제곱 마이너스 P1, P2는 W라고 쓰면 W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압계와 이러한 전류계가 있으면 피상전력 어떻게 구한다? 루트 3 VI로 쓰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한 값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요걸 전압계와 전류계 있으면 요 놈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에 전압은 200V라고 그랬죠? 200V. 전류는 25입니다. 분의 8이죠? 8kg니까 10에 3승합니다. 곱하기 퍼센트로 말을 하고 그랬죠? 몇 퍼센트인가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걸 계산해 보시면 83.95%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 문제가 지금 우리 이제 이 출제자는 아마 이것을 굳이 이게 띈 이유는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보라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답은 와 같이 요 놈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4번을 보면 어느 기관 중에 수용가의 최대 수요 전력과 그 수용가가 설치하고 있는 설비 용량의 합계와의 비입니다. 합계와의 비, 다 킬로와트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전기를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수용률, 부동률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용하다가 부하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부하율도 따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용률은 지금 얘를 설명하라고 해요. 이건 답은 수용률입니다. 답은 수용률인데 한번 써보면 수용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은
어떻게? 백분율로 나타나는 게 정의죠. 답은 수용률입니다. 답은 수용률인데 용어만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의미만 보죠. 자, 여러분들 수용률은 설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뭐 아파트인데 그러면 그건 60%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설비가 있는 만큼을 다 한전에서 수용할 게 아니라 뭔 만큼? 설비는 그렇게 있지만 우리는 최대로 사용하는 만큼만 수요하는 만큼만 뭐 하자? 수용 신청하자. 수용 신청은 어디에 하죠? 한전에다가 수용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용 신청하면 그 수용 신청하는 만큼 한전에서 전기를 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받아야 되죠. 이 받을 수 있는 크기, 그 그릇, 그놈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편압기 용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편압기 용량. 어쨌든 수용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아주 썰렁하죠. 어쨌든 좋습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자, 5번. 자, 5km의 삼상전력을 배전설로 발단해 1000kW 역률이 80% 지상입니다. 0.8의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지금 전력용 콘덴서로 역률이 95%로 80%인 역률을 95%로 개선되었다면 이 선로의 다음 상은 역률 개선전에 몇 %가 되는지 구하시오. 단 선로의 임피던스는 1선당 0.3, 제2 0.4옴 km당이라고 하고 부하의 전압은 6000V로 일정하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압강화 약산식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전압강화의 약산식, 전압강화는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전압강화 약산식이죠. 또 전력 손실은요. 전력 손실은 V의 제곱, 역률의 제곱 세타분의 P 제곱 R. 이게 와트죠. 또는 이제 볼트거든요. 요 두 개. 여러분들 우리 전기를 준비하신 분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요 놈으로 한번 해보죠. 먼저 역률이 80%일 때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E1. 문제는 뭘 얘기했어요? 역률 개선 전에 몇 %로 역률 개선이 되는지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몇 %인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처음 해치를 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구해요? V는 항상 여러분 여기서 할 때는 항상 이 수전단 전압이라고 부하에 있는 수전단 전압이라고 알아두라 그랬죠. 부하 전압 6000입니다. 6000V V분의 P입니다. P는 얼마예요? 1000이죠. 1000에 10의 3승 킬로입니다. 킬로. 가로 열고 R입니다. R은 0.3이에요. 근데 얘가 킬로당입니다. 킬로당. 킬로미터를 없애주려면 여기다 뭘 곱해준다? 5kg라고 그랬죠. 5kg. 0.3 곱하기 5. 플러스 X. X는 0.4에 5kg라고 그랬죠. 5. 역률이 0.80% 0.8이죠. 탄젠트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역률 0.8이고 사인은요 0.6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얘가 500V가 줍니다. 자, 두 번째 역률 계산했습니다. 95%로 계산했습니다. E2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고 다 이하동문 그대로 쓰셔야 되겠죠. 단 여기만 얼마로 계산해요? 0.95분의 0.8이 0.9로 개선됐다는 얘기죠. 루트 1 마이너스 0.95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359.56, 395.56V가 된다. 여러분들 역률을 개선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압강화가 줄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선로에서 항상 이게 선로가 있으면 이 선로는 뭐 해야 돼요? 선로는
보내는 측에서 받는 측까지 요 선로에서는 전압 강화는 없는 게 좋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전압 강화는 무조건, 근데 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구리이기 때문에 구리에 고유장이 있어서 전압 강화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압 강화는 좀 없애고 싶어요.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전압을 올리든가, 전압을 승합하거나 또는 역류를 계산해서 전압 강화를 낮춘다는 얘기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냐 하면 고루고루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 500이었는데 359.56입니다. 359.56. 여러분들 계산기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이놈의 퍼센트, 100%는 해서 비율을 계산해 보면 72.91%.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 2원, 2투 쓰시고 2원, 2투를 계산하신 다음에 그 비율을 쓰셔라. 왜요? 계산 전에 몇 퍼센트가 되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음에 손실 보죠. 자, 전력 손실입니다. 자, 전력 손실 어디에서 어디로? 자, 여러분들은 이제 손실은 요걸로 보죠, 뭐.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얼마큼 개선되느냐? 개선되는 내용만 우리는 확인하면 되겠죠. 자, 전력 손실은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0.8이었죠. 역률은 0.8이었다. 0.8. 역률의 제곱이죠. 제곱에 반비례하죠. 0.8의 제곱분의 1입니다. 다음에 분자는요. 뭘로 계산했어요? 0.9의 제곱분의 1이죠. 0.8 제곱분의 1, 0.9의 제곱분의 1. 자,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몇 퍼센트냐? 퍼센테이지로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합니다. 0, 한마디로 쓰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0.9분의 0.8의 제곱 곱하기 100. 이렇게 써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퍼센테이지를 구해보면 70.91%. 70.91%. 자, 71.91. 70.91%. 어쨌든, 역률이 개선되니까 전압 강화도 낮아지고 전력 손실도 작아지더라. 이런 건 한번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6번 보시겠습니다. 최대 출력이 400kW의 발전기가 1부하율. 여러분, 이 부하율은 뭐죠? 부하율은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전력입니다.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니까 뭐 100%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어쨌든 1부하율 40%로 운전하고 있다. 연료의 발열량이 9,600kcal 리터당 9,600칼로리의 열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열 효율은 36%라고 한다면 이 발전기가 하루에 소비하는 연료 소비량은 몇 리터인지 구하라. 여러분들 우리 이제 화력 발전에서 효율식을 보면 효율이에요. 에타 효율은 뭐예요? MH 이 질량입니다. 소비량 질량에다가 발열량 MH분의 W 이건 전력량이에요. 킬로와트아워. 이 단위를 쓰면 만약에 여기 이제 킬로그램이 아니고 만약에 리터라면 M 리터예요. 리터라면 발열량은 뭐예요? 리터당 킬로칼로리죠. 리터당 킬로칼로리. 얘는 리터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분모는 킬로칼로리만 남습니다. 분자는 W에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1kW 생산하기 위해서 열량은 얼마큼 필요해요? 860kcal가 필요합니다. per kWh. 이런 식이죠. 거기다 이제 여유율,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암기를 어떻게 했어요? mh분의 W, 전력량 곱하기 860에다 여유율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얘는 전력량은 뭐예요? 킬로와트에다 시간 곱하니까 뭐예요? 또는 P에다가 시간 곱은 거죠. 전력량이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효율은입니다. 효율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36.36이라고 하죠. 뭐. M 구하라고 그랬거든. M 리터. 발열량은 9,600입니다. 9,600.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전력은 평균 전력입니다.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평균 전력은 최대 수요 전력. 지금 최대 출력 400에다가 400kg에다가 부하율, 1부하율, 부하율 0.4를 곱해주면 이게 이제 평균 전력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얼마 동안에? 하루 동안이죠. 1부하율, 하루 24시간이 되겠네요. 자, 거기에다가 860을 우리가 860을 적용해서 요 M을 구하는 것입니다. M은 나가서 얘네들을 0.36 들어와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보십니다. 계산을 보시면 M은 955.56. M은 955.56 리터가 된다. 그런 얘기죠. 리터입니다. 리터. 그래서, 요는 대문자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대문자로만 표현을 해 주면 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네. 7번 보시죠. 자, 7번입니다. 1차 및 2차 전격 전압이 서로 같은 AB 두 대의 단상 면압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운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변압기 두 대가 와 같이 병렬로 두 대가 운전하고 있답니다. 와 같이 운전하고 있다. 자, 운전하고 있다. 자, A 변압기예요. 요 A 변압기. 요 이제 B 변압기인데 요 A 변압기는 출력이 20kV. 20kV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4%다 그랬습니다. 4%다. B 변압기는 전격 출력 75kV. B 변압기는 75kV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5%다 그랬습니다. 이다. 자, 이 양 변압기를 병렬로 접속하여 운전할 때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단 변압기 AB의 저항과 리액턴스 B는 서로 같다. 리액턴스 B가 같아야 우리 병렬 운전 조건이지 않습니까? 자, 병렬 운전 조건을 맞췄다. 1번 보시죠. 2차 측 부하가 60kV일 때 2차 측이 여기 60kV다. 자, 여기가 먼저 60kVA의 부하가 있다면 A, B가 분담하는 것은 얼마씩 분담할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죠. 부하 분담입니다. 자, B분의 여기서 분담하는 것분의 PA는 이 부하 분담비죠. 자, 부하 분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판비례합니다. 자, A가 4%니까 퍼센트 ZA입니다. A, H, 그 다음에 퍼센트 ZB입니다. 이 변압기 용량하고 부하 분담비는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B분의 P, A다 해서 우리는 대입을 해보죠. 너는 4고, 너는 5입니다. 4분의 5. 용량은요, PB는 75입니다. B 변압기는 75, A 변압기는 20이죠. 약분시켜보죠. 너는 약분시키면 너는 5가 될 거고, 너는 약분시키면요, 15가 되겠죠? 15분의 얼마? 3분의 1.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의 부하 분담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
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만약에 4가 있다. 그러면 너는 얼마를 담당하고 2를 담당하고 너는 3을 담당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2를 담당할 때 너는 3을 담당한다. 자, 그래 놓고 보는 거죠. 뭐. 만약에 60이다. 2차 측 부하가 60일 때 A 변압기가 분담하는 전력. 자, A 변압기가 분담하는 전력은 60이 있습니다. 이 전체 60이 있답니다. 60 중에 얼마? 네가 1을 분담하죠. 그러면 전체 4 중에 1을 분담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얼마예요? 15kVA입니다. B 변압기는요. 60에 얼마를 분담해요? 60에 4분의 3을 분담합니다. 그러면 60 중에 얼마입니까? 45kVA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A 변압기 15kVA, B 변압기 45kVA. 뭐 20 용량이 있는데 뭐 얼마든지 분담할 수 있겠죠. 자, 2번 보시겠습니다. 2차 측 부하가 120일 때 변압기 A, B가 분담하는 전력. 역시 마찬가지죠. 부하가 여기가 이제 2배 늘었답니다. 얼마로? 120이 됐다. 그때 얼마를 분담할래? 똑같은 얘기죠, 뭐. PA 변압기는 120 중에 얼마? 4분의 1 분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30kVA입니다. 여러분들, 얘가 용량은 20인데 얘가 30을 분담한 건 뭐예요, 이게? 과부하던 거죠. 과부하. 물론, 이 변압기는 단시간에 얼마 정도 이제 과부하 운전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과부하되는 거다. 바람직하지는 않죠? PB 보시겠습니다. PB는 전체 로드 120 중에 4분의 3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3, 3은 9, 90kVA죠. 얘가 용량은 75 용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90을 분담을 하니까 얘도 과부합니다. 어쨌든 이제 한번 비교해 보는 거고. 3번에 양 변압기 모두 과부하 운전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최대를 걸 수 있는 2차 측 부하 전력을 구해보라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부하돼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얘를 다 쓴다고 하면 보죠. 작은 놈을 다 쓴다고 봐요. 그러면 네가 이럴 때, 지금 만약에 20을 사용하고 있으면 너는 얼마를 쓸 수 있어요? 이놈의 3배지 않습니까? 3배. 그러면 얼마예요? 60을 쓸 수 있죠. 얘 용량이 20일 때 1대 3으로 분담하는 거니까 60에서 80kVA입니다. 만약에 큰 놈을 자기 용량껏 공급한다고 가정해보죠. if. 비교는 해봐야 되겠죠. 네가 75를 다 쓴다면 75를 쓴다면 이놈의 3분의 1 얘가 분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를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5입니까? 25. 그러면 90이 되는데 문제는 얘 용량은 얼마예요? 20인데 25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여기는 안 돼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에다 해주고 답에다는 최대로 할 수 있는 부하 용량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은 20, 80 kVA라고 답을 하시면 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에다는 80 kVA를 답을 하셔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자. 자, 8번입니다. 다음 설명은 상용전원과 예비전원 운전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것. 상용설비와 예비전원 설비는 병렬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전용 차단기와 발전용 차단기 사이에는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무엇을 설치해야 되며 무엇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죠. 한전이 있습니다. 한전이 있죠.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죠. 이하 생략입니다. 자, 생략하고 이 변압기가 있습니다. 저압측이죠. 저압을 지금 운전은 받고 있는 도중인데 정전이 됐다. 만약에 여기 비상부하가 있는데 정전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 소방설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작동 안 되면 위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전을 대비해서 우리는 뭘 설치해요? 예비 전원을 설치하죠. 비상전원, 발전기를 설치해서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죠. 자, 이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한전 전원을 받아서 운전 중에 정전이 됐다. 정전이 되면 UVR이 작동이 돼서 얘한테 신호를 줍니다. 야, 내가 정전이 예정이니까 네가 좀 돌아가.
그래서 비상용도에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자동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발전기를 이용해서 비상전원의 전기를 공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비상시 이 전원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걸 얘기한 거예요. 요건 뭐냐? 얘네들은 병렬 운전이죠. 이 병렬이 되는 게 단순 병렬이거든요. 단순 병렬일 때 요 전원용과 발전용 사이에서는 전기적으로 무엇을 설치한다? 이 인터록입니다. 서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한전 전원과 발전 전원이 부딪히는 걸 방지하는 것을 우리는 인터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1번에는 인터록이라고 해 주시고, 그러면 요 기계를 뭐라고 하냐?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 AT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ATS. 자동 전환 스위치예요.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 자동 절체 좋고 자동 전환. 또는 전환도 좋습니다. 자동 전환. 스위치 또는 개폐기. 자동 전환 스위치. 그래 놓고 가로 열고 이제 ATS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ATS라고 써도,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라고 써도 뭐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다 풀어서 우리말로 자동 전환 스위치라고 쓰고, 가로 열고 ATS라고 쓰시면 뭐 흠잡을 데가 없겠죠. 그죠? 채점하는 사람이.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이 주관식은 채점하는 사람한테 흠잡힐 짓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작성을 해 주셔라. 네, 9번 보시겠습니다. 네, 시퀀스 회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AND입니다. AND 게이트. 너는 OR 게이트입니다. 너는 AND죠. 너는 NOT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AND는 뭐예요? A and B죠. A and B. A and B죠? 이건 OR입니다. 자, 여기서 오하는데 어떤 걸 오하요? 이놈을. 자, 여기서 AND는 뭐예요? C 낫이죠. C 파. 뭐예요? X죠. X. 이놈이 여기서 오하다 그러죠. C 파 and X. 그놈이 뭐다? X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출력식을 나타내시면, 출력 X는 A and P. 오와 C바의 X다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답은 이 논리 회로를 U 접점 회로로 바꾸어 그리시오. A와 B는 AND죠. 자, 접점입니다. 두 개의 A 접점으로 해놓고 AP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는 C바입니다. 병렬이죠. O와는 병렬에서는 반대, B접점으로 그려야죠. C입니다. 거기에다가 뭘? 이건 X죠. X. 이거는 X다. 그렇습니다. X. 얘는 뭐다? 병렬이다. 그런 얘기죠. 병렬과 같이 U 접점 회로로 나타내시면 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계전기 심벌입니다. 각각의 명칭을 우리말로 쓰시오. 여러분들 뭐예요? 오버 커런트 딜레이 뭡니까? 오버, 커런트, 전류, 딜레이, 계전기죠. 오버 커런트 딜레이. 얘는 뭐예요? 오버 볼테이지 딜레이. 오버 볼테이지. 화전압이죠. 화전압 계전기. 여러분들 UVR입니다. UVR. 네. 언더 볼테이지. 즉 저전압 계전기 또는 부족 전압 계전기. 저전압 계전기. 또는 부족 전압 계전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라운드 딜레이죠. 이건 뭐예요? 그라운드는 뭡니까? 지락이죠. 지락 계전기. 저는 땡땡은 맨다면 여러분 답안지는 다 쓰십시오. 다 땡땡은 없는 거요. 특수 기호라고 그래서 빵점 처리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편의상 네,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그림은 고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반, 단선, 혈선도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에 전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동기에 회로도인데 지금 여기는 리액터를 해놓고 지금 운전한다는 얘기고, 요 베큐um 컨택터죠. 고압 진공 컨택터, 네, 접촉기죠. V12 진공 차단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서지 압소바. 지금 여러분들 참고로 이 V12라가 나오면 이 개폐 서지 발생한다. 개폐 서지 이상전압 발생해요. 이상전압이 발생하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요 사이는 뭐다? 서지 압수바를 달아서 기기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전력용 콘덴서 있죠? 이 전동기와 콘덴서는 항상 병렬 운전으로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동기마다 개별로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개선시켜 줍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동기는 역률이 좀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앞에 설치하는 건 뭐예요? 직렬 리액터죠.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적용한 고압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을 쓰시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L. 기동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리액터 기동합니다. 리액터 기동. 자, 4번입니다. 단선결선도, 지금 여기 표시하고 있는 이 단선결선도에서 표시한 1에서 4번까지 명칭을 쓰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건 1번은 리액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기동용 리액터, 기동하기 위해서, 기동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기동용 리액터인데 기동용 리액터다 쓰시면 되고요.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직렬 리액터죠. 직렬 리액터의 직렬 리액터는 뭐죠? 코주파 제거하자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직렬 리액터. 직렬 리액터. 우리 이제 그 전력을 공부하시다 보면 직렬 리액터 아주 고주파 제거라고 해서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3번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 전동기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역률 개선용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전력용 콘덴서다. 4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진공 차단기는 차단할 때 뭐가 발생한다? 서지가 발생한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즉 이상전압이 발생한다. 이상전압이 발생하면 이상전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충격전압 흡수장치를 답니다. SA, 이거 서지 흡수기라고 합니다. 서지 흡수기 이렇게 쓰죠. 서지 압소바라고 하는데 서지 흡수기. 자, 어쨌든 이런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 두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가로 10, 세로가 16m, 천장 높이가 3.8m. 지금 이런 얘기죠. 가로 세로가 10에 16이다. 이러한 이제 사무실이 있다는 거죠. 10, 16 메타입니다. 이런 직사각형의 천장고는 3.85m. 자, 이러한 방이 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면의 높이가 0.85다 그랬죠. 작은 면입니다. 책상의 높이가 0.85다. 0.85이다. 사무실에는 천장 직부, 이 등을 천장에다 그냥 직접 부착한답니다. 이 등은 어디에다가? 천장에다가 직접 부착한 40W 이등용을 씁니다. 40W 이등용을 천장에다 직접 부착해서 설치한다. 물음에다 봐라. 이 사무실에 실지수를 구하라. 여러분들 실지수는 어떻게 구해요? 등고분해. H는 뭐다? 등고.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기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저는 항상 그런 얘기죠. 야, 병렬일 때 분모는 어떻게 하느냐? 네, 분모는요 더하고 분자는 곱하기요. 거기에다가
요 등고가 있어야죠. 등 높이. 자, 어쨌든 대입해보죠. 여러분들 이 등고는 얼마예요? 등에서 작은 면에까지 높이 3.85에서 0.8을 빼면 3m가 이게 등고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등고죠. 등고. 3. 가로 세로 16 곱하기 10입니다. 16 플러스 10. 16 곱하기 10. 가로 세로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 보시면 2.05를 얻는다. 답은 보시겠습니다. 이 사무실에 작은 면 조도를 300룩스, E는 300룩스입니다. 천장 반사율 70%, 벽 반사율 50%, 바닥 반사율 10%. 여러분들 이 반사율은 뭘 때 구하는 거죠? 조명률을 구할 때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원래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테이블이 없는 거 보면 어딘가 조명률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명률 U를 우리는 표에서 테이블에서 구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어버립니다. 표가 없는 경우는 출제할 때 아마 면적이 지면이 너무 넓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40W 형광등 한 등의 광속 F는 3150이다 그랬어요. 이게 2등이죠. 여러분 형광등 2등용을 쓰죠. 2등용. 근데 한 등이 얼마다? 3150. 그 2등용이면요. 한 등기구에는 요만큼의 광속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수율 M이죠. M 0.7, 70%로 한다면 이 사무실에 필요에 소요되는 등기구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항상 여기서 유념할 건 뭐예요? 이 광속이 등기구는 2등용인데 2등용의 광속인지 한 등의 광속인지를 유념해서 꼭 보시라 그랬죠? 여기는 뭐예요? 한 등이죠. 한 등. 이거는 등기구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등이 3150이면 한 등기구에는 요만큼의 광속이 필요할 것이다. 자, 등기구 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FUNEAD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EAD, EAT는 아닙니다만은 즐겁다, 먹는 건 즐겁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어쨌든 등수를 구하려면 EAD를 FU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등수입니다. N은 EAD, 조도는 300이라고 그랬죠. 방면적은 16, 10입니다. 16 곱하기 10. 자, 원래 이제 D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D하고 보수율의 관계는 뭐예요? 역수지 않습니까? 감광보상률과 유지율, 다른 말로 보수율. 이 보수율을 뭐라고도 한다? 유지율이라고도 하거든요. 어쨌든 역수니까 분모에다 적용합니다. 보수율 0.7이죠. 70% 0.7.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F를 써야죠. F는 등기구를 할 때는 3150에 2등용이니까 2배를 한다. 그러면 3150에 2. 등기구다. 하나의 등기구에 요만큼의 광속이 필요하다. 조명률이죠. 0.61입니다. 0.61. 자, 얘를 계산해 보면 17.84. 그럼 여러분들 뭐 등기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상해야죠. 절상. 그래서 답에다는 18등기구 또는 18조라고 표현하셔라. 뭐 이름 우리 그 기사 준비하신 분이 이런 문제 나오면 아주 그냥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조명 문제가 나오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잘 하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13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은 229 22kV Y결선. 네, 3상 4선식이라는 얘기죠. 229 Y로 돼 있다. 3상 4선식이다. 1000km 이하의 적용이 가능한 특별고압 간이 수전 설비의 표준 결선도이다. 이 결선도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229 AES 자동고장 분계폐기 AESS가 있고 파워 휴즈가 있고 파워 휴즈 1차 측에 피레기를 달고 그죠? 피레기 앞에 달로기를 달아서 자 있고 여기에 MF 그다음에 전력량계 수전용 변압기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주
간이로 설치된 간이 수전 변압기라는 얘기죠. 가번에 300kV 이하인 경우에 자동 고장 구분계 폐기 대신 ASS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인터럽터 스위치예요. 인터럽터 스위치. 그래서 우리는 인터럽터 스위치, INT, 인터럽터 스위치다. 인터럽터 스위치다. 인터럽터 스위치. 답은 위 그림에서 사용된 시설 중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필요용이고 달록이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용 어느 것이냐?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달록이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달록이다 쓰시면 되죠. 타번입니다. 요 피레기 LA는 라이트닝 어레스터인 이 LA는 어떤 장치가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디스커넥터입니다. 디스커넥터. 디스커넥터 붙임용 또는 아이솔레이터. 디스커넥터 하나만 쓰시죠. 뭐 디스커넥터가 붙어 있는 디스커넥터 붙임용 네, 피레기를 설치를 해 두자. 이어서 라번 보시겠습니다. 라번에 인입선을 지중으로 시설하는 경우, 인입선은 경우 한전에서 지중으로 인입하죠. 경우 공동주택 등 고장의 정전 피해가 큰 경우에는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몇 회선이다? 네, 본선이 고장이 나면 케이블 어떻게 하죠? 다시 포설을 하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미리 2회선을 깔아놓고 하나가 고장났다 봐서 예비회선으로 바로 이제 연결해서 쓰면 되죠. 그래서 예비 지중선을 이용해서 몇 회선이다? 2회선입니다. 하나는 본선, 하나는 예비선, 마번입니다. 마번. 229Y 지중 인입선에는 어떤 종류의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느냐? 229는 뭐다? 삼성 4선식입니다. 말 안 해도 229Y에서는 몇 회선? 몇 회선? 3선? 4선. 세 선이, 네 선이 필요하죠. 한 선은 뭐예요? 중성선이죠. 그래서 콘센트릭 뉴트럴이 있는 걸 써야 되고, 콘센트릭 뉴트럴, CNCV, 동심 중성선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근데 무슨 형? 수밀형이다 씁니다. 수밀형 CNCVW 또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뭘 써도 돼요? 트리 방지형을 써도 좋습니다. TR. 이것은 트리 방지형이에요. TR. 그래서 트리 억제형 써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CNCVW나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FR. CNCVW도 있고 또는 CNCOW도 있습니다. 폴리올리핀 얘는 뭐죠? 얘는 동심 중성수 수밀형 저독성 난연이죠. 저독성 난연 케이블 이런 것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굳이 많이 쓸 필요 없이 야, 뭘 쓰냐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CNCVW다. 이걸 가장 그냥 하나 써놓으시면 답이 될 것이다. 괜히 아는 체하다가 더 쓰다가 오류나면 골치 아프니까 딱 이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죠. 자, 답은 보시겠습니다. 300kV 이하인 경우 파워퓨즈 대신에 CO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OS의 비대칭 차단 전류 용량은 몇 kV 이상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필요. 229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모두 10카입니다. 답은 10카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14번입니다. 전기 설비를 방폭화한 방폭기기의 구조에 따른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우리 수강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는 방폭 구조 5개를 쓰고 그 기능까지도 쓰라고 하면서 아니 방폭 구조 요즘은 이름만 쓰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놈 이름이라도 잘 알아둬라. 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써보죠 뭐. 내압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안전형 방폭 구조. 본질, 안전형 방폭 구조. 특수, 방폭 구조. 등등. 4개 쓰랍니다. 4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5번입니다. 리액터의 사용 목적에 따른 종류를 쓰시오 그랬거든요. 자, 단락시, 단락전류 제한한다. 여러분들, 우리 선로에서 가장 큰 그 사고 전류가 뭐냐면 무슨 전류라고 그랬죠? 단락전류죠. 이 단락전류는 제한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 리액터다. 어떠한 전류인지를 물으면 큰 전류를 제한시키자는 의미죠. 경부하 시, 페란티 현상, 경부한 시, C 때문에 수전단 잔압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불로 리액터다. 또는 병렬 리액터다. 변압기 중성점 아크 소호입니다. 이 접지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4가지 접지 방식,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가 있죠. 이 소호 리액터에서 아크 소호는 뭐예요? 칠학전류 0으로 합니다. 소호 리액터죠. 칠학전류 0으로 해서 아크를 소호한다. 소호 리액터. 원래 꼭 여기다 하나 더 물어보는데요. 그죠? 고조파 제거. 고조파에서 고조파 제거용이다. 직렬 리액터. 이 4가지는 단골 문제인데 이번 출제에서는 요건 빼고 요것만 출제가 됐더라.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6번에 고압선로에서 지락고장 검출 및 경보장치를 그림과 같이 지락사고 났을 때 경보장치를 시설하였다. A선이 고장났답니다. 이 A선이 이제 고장났대. 무슨 고장? 지락고장이죠. 그럼 얘가 땅에 다 버렸다는 얘기죠. 땅에 다 버리면 대지전이는 얼마예요? 0V죠. 0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발생했을 때 다음 물음을 타바시오. 단 전원이 인가되고 경보벨의 스위치는 닫혀 있는 상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죠. 삼상삼선식이면서 6600V에 100V로 변성하는 GPT 그림이죠. GPT 그림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 지금 얘와 얘 사이는 6600인데 지금 요 상전압을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 상전압은 얼마입니까? 6600이. 6600을 루트 3으로 나눈 놈이 다 얘네들의 천합일 거다. 그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얼마로? 110으로 이게 요 놈에서 각각 상대상으로 편합이 된다는 얘기죠. 너는 얼마예요? 110에 루트 3으로 다 돼 있는 것입니다. 63.5입니까? 63.5? 어쨌든 110에 루트 3으로 이게 요 놈에서 요 놈으로 변성된 거거든요. 자, 현재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가번을 보면 1차측 A선의 대지전압이 요 A선이죠. A선의 대지전압이 0이 돼버렸답니다. 0이 돼버렸대요. 0이 됐을 때 요 비선과 C선의 대지전압.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0이 되면서 얘는요. 루트 3으로 된 것이 뭐가 돼 이제? 루트 3에 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6600에 루트 3으로 여기가 지락고장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6600 이제 무슨 선로다? 비접지 선로거든요. 비접지에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비접지 선로에서 A상이 지락이 됐다. 그러면 사고 안 난 걸 묻는 무슨 상이라고 그래요? 건전상이죠.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은 몇 배다? 루트 3배 T죠.
직접 접지는 몇 배 튑니까? 직접 접지는 1.3배 튀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접지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건전상의 대지전의 상승이 낮기 때문에 절연비가 싸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루트 3배 튀는 거예요. 자, 얘가 지락이 사고가 나면 네 전압은 몇 배 튄다? 루트 3배. 즉, 이놈의 루트 3배가 튀어서 6600V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죠. C상도 지금 뭐예요? 건전상이죠. 이 A상이 고장이 나면 이 나머지 B상이나 C상은 건전상이 대지상은 루트 3배 튄다 그런 얘기죠. 6600에 루트 3배 튀어서 결론적으로 뭐다? 6600이다 그런 얘기죠. 6600V라고 1번과 2번은 6600이라고 답을 하셔라. 답은 보시겠습니다. 자, 답은 자, 2차측 전구입니다. 요 2차측 전구가 있거든요. 요 전구죠. A, B, C. 이 전구의 전압이, 자, A 전압은 0이 돼버렸죠. 아, 이놈이 이제 지락기 고장됐으니까 너도 0이 떠버렸겠죠. 전압계의 지시값은 형부별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얼마? 자, 전구 전압부터 보죠. B의 전구. 여러분들, B의 전구는 아까 얼마였어요? 루트 3분의 110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3분의 11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렇죠? 이게 몇 배 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6600이 돼버렸으니까 6600이 1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쓰기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루트 3분의 110으로 되던 놈이 루트 3배에서 110V가 된다. 또는 여기가 6600이 됐으니까 얘가 6600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6600이 이제 뭘로 다운되는 거예요? 110으로 다운되는 거죠. 이 차는 110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6600이 110으로 그 전압이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C 전구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3분의 110인데 루트 3배에서 110V다. 뭐 이렇게 해도 좋고 6600인데 얼마로 다운됐어요? 이 비율 6600이 110으로 다운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약분돼서 110이 됐습니다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전압계의 지시값입니다. 자, 요 전압계나 요 경비별도 같은 뭐예요? 같은 여기 전압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요거 한번 보죠, 뭐. 원래는 A상, B상, C상이 이렇게 있던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A상, B상, C상인데 지금 A상은 0이 돼버렸죠. 그러면 두 놈의 합이죠. 그래서 요 두 놈을 합을 합니다. 벡터합이에요. 벡터합을 이해를 해보면 요 전압에 지금 요 110의 몇 배요? 루트 3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걸 벡터적으로 그려도 무방하고 뭐 여러분들이 채점관이 딱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값이 얼마예요? 110의 코사인 60도죠. 110의 코사인 60도. 110의 코사인 60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110의 코사인 60이 2개 있지 않습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니까 2로 나누니까 190V다 이렇게 쓰셔도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90V 이렇게 쓰셔도 좋다 이런 얘기. 그냥 110에 루트 3배도 좋고 어쨌든 풀이 과정은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러한 벡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해도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기사 2차는 뭐예요? 우리 채점관을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채점관한테 채점관들 뭐 오직 전문가겠습니까? 그래서 채점관한테 설명을 여러분이 여하이 하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자, 이어서 보시죠. 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7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높이 5m입니다. 높이 5m의 요 점에 있는 LED 다운라이트의 광도가 12,500 칸델라이다. 빛이 수평거리 7.5m의 점 P에 주어지고 있다.
물음에다 봐라 그랬거든요. 지금 P점에서 수평면조도를 수평면조도는 요 성분이죠. 우리는 요 광원이 이렇게 오고 있으면 요 성분을 우리는 법선조도라고 합니다. 무슨 조도라고요? 법선조도. 지금 여기 세타라는 걸 유님에서 잘 보셔야 돼. 얘가 세타면 얘가 세타죠. 고로 이 수평면조도는 요 수평면조도는 법선조도의 코사인 성분 이렇게 알아둡니다. 법선조도의 코사인 세타. 자, 여러분들 이 법선조도라는 거 EN. 자, 법선조도 EN은 법선조도를 알아야 법선조도를 알아야 수평면조도를 구할 수 있겠죠. 법선조도는 몇 분의 자, 요 거리가 R이라면 거리 역제곱 법칙 R제곱분의 I죠. 법선조도는 뭐다? 거리 역제곱 법칙. 그래서 대입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요 R은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건 직각이지 않습니까? 루트 밑변 7.5의 제곱, 높이 5의 제곱이 뭐 빗변의 거리지 않습니까? 제곱입니다. 얘의 제곱이니까 루트만 띄면 되겠죠? 7.5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분의 여러분들 얘분의 뭐예요? 이 광도죠. I 12,500입니다. 12,500 이게 법선조도입니다. 요 법선조도에 뭐예요? 코사인 세타 해야 되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코사인 세타니까 빗변분의 높이 5죠. 그래서 얘입니다. 루트 7.5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분의 5.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 봅니다. 얘를 계산하면 85.346. 자, P점에서 수직면조도를 구하라. 요 성분이죠. 버티컬. 그러면 수직면조도는 요 법선조도의 무슨 성분? 사인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각이니까 요 놈에 대한 사인 성분. 그래서 요 성분이죠. 뭐 이렇게 보시죠. 뭐 이렇게 보면 법선조도의 무슨 성분? 사인 성분. 요 성분이라고 보면 법선조도의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자, 얘죠. 얘 7.5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분의 12,500은 법선조도이고 법선조도의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해요? 자, 요거 분의 R분의 7.5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분의 이제는 요 길이가 어떤 거예요? 얘죠. 뭐 7.5. 그래서 7.5를 해서 계산을 해보십니다. 128.02록스. 128.02록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라. 어쨌든 이번에 조명 문제가 3문제가 나왔는데 조명 문제가 많이 나오면 우리 수강생들은 아주 행복해 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 두자. 자, 이제 18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어느 건물에서 다음과 같이 단상 3선식 110에 220을 배전하고 있다. 변압기가 설치된 수전실로부터 100m 되는 곳에 부하, 직계표 같은 이러한 부하, 직계표 같은 분전반을 설치하려고 한다. 전선의 허용 전류표를 참고로 해서 전압 변동 2%, 전압 강하율 2% 이하가 되도록 할 때 다음 물음에다 봐라 그랬습니다. 후광 전선만 공사로 하고 배전반에서 분전반까지는 세 선 모두 같은 전선을 씁니다. 부하의 수용률은 100%로 보고 후광 전선만의 전선 점유율은 48% 이내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부하직계표를 보시면 부하는 회로 번호가 8번까지 되어 있고 이 토탈 부하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각 부하들 8개가 있는데 토탈 합은 9200V아입니다. 얘 단위는 뭐예요? 볼트암페어죠. 자, 여기에 부하 분담이
2400 중 A, B에 나눠서 얘네들은 2400, 1400은 반반은 양쪽에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 성간에 걸린 거죠. 얘는요, A만 걸렸다는 것은 이건 110V짜리입니다. 너는 220V겠죠. 그죠? 양쪽에 220 단상 3선이니까 너는 110V에 걸렸다. 너는 A에 걸렸다. 너는 B에 걸렸다. 너는 A에, B에. 얘네들은 이제 중성선하고 그래서 극수는 단극 표현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페어 프레임에 암페어 트랩이 있고. 자, 후광 전성관의 호칭은 16, 22, 28, 36, 42, 54까지가 있다. 이렇게 놓고 1번을 봅니다. 간선의 굵기를 계산식에 의하여 구하고 표를 이용하여 지금 여기 전선 여기 표가 있거든요. 이 표를 이용해서 공친 단면적은 몇 스퀘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선정하시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기본식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상삼식에서 전압강하는 1000A분의 17.8 LI라는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 A를 구하려면, A 단면적을 구하려면 1000에다가 한 선의 전압강하를 구하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 이 단상삼선식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중성선이 있고 부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요 놈은 5000이고 여기에 걸린 것은 5000, 여기는 4200이 토탈로 걸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합해서. 그리고 합치면 9200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일선의 전압강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해야 돼요? 전압강하를 보면 지금 여기서 110에 220은 네가 110이고 110에 너는 220이죠. 자, 우리 단상삼실식에서 이 다시는 요 일선의 전압강하를 보는 거예요. 즉 110에 0.02, 2%를 보라고 그랬죠. 전압강하는 2%다 그랬습니다. 17.8의 길이는 몇 미터? 변압기가 설치된 주 수전실로부터 100m 되는 곳에 거리는 얼마다? 100m 되는 곳에 이런 분전반을 설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전류를 구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전선은 요 선이나 같은 전선을 써야 되겠죠. 같은 전선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굵기의 선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걸 기준으로 아니라 큰 걸 기준해서 전류를 구해보는 거예요. 5,000은 얼마가 이랬어요. 전류는 기준은 뭘로 하자? 큰 걸 기준해서 볼트암페어죠. 볼트암페어를 뭘로? 110볼트로 해야 약분돼서 암페어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45.45암페어. 여기다가 45.45암페어를 해놓으면 요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 보시면 36.77 스퀘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친 단면적을 구하라고 그랬죠. 표준 단면적. 표준 단면적 여기 있지 않습니까? 5.5, 8, 14, 22, 30, 38. 여기에 36.77은 요 사이에 해당하겠죠. 우리는 뭘 선정한다? 답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풀이하고 선정은 38 스퀘어를 선정했다라고 답을 해 주셔라. 답을 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나번을 보면 가에서 구한 전선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는 얼마라고 했어요? 38을 구했죠, 여러분들. 38은 허용 전류는 162A를 넣고 세선 이하 수용은 110, 요 놈입니다.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은 얼마다? 121스퀘어라는 얘기죠. 121스퀘어. 전선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후광 전선관 호칭 단면적. 이 호칭 단면적 있지 않습니까? 이 단면적으로 선정하라.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선이 있는데 후광관입니다. 관에 선이 121짜리 몇 개 들어가요? 세 선이죠.
하나, 둘, 셋. 요 하나는 얼마다? 121. 121. 세 개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몇 퍼센트? 48% 이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관 면적이 그러면 자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D라면 여기에 단면적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4, 즉 4분의 파이 D제곱, 4분의 파이 D제곱. 몇 퍼센트? 0.48%. 이놈이 얼마여야 돼요? 121, 121 3개. 121 곱하기 3 보다는 얘가 좀 커야 되는 이 D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의 제곱은 이꼴 해버리죠. 뭐 121.3 곱하기 4 나누기 파이 3.14에 0.48을 해서 루트 씌워버리죠. 양변에 똑같이 루트 씌워서 D는 합니다. D를 구해보시는 거예요. 자, D를 구해보면 D가 31.03. 자, 그러면 지금 후광전송관이 22, 28, 36, 42가 있는데 31.03은 어디에 해당해요? 요 사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선정을 뭐 해야 돼요? 28 합니까? 아니죠. 36입니다. 그래서 G 36 선정이라고 답에다가 하셔라. 풀이 과정 답란에다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평형률을 물어봤죠? 네.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썰렁합니다. 자, 답은입니다. 설비 불평형률은 몇 퍼센트인지 구하라. 네, 행복합니다. 언밸런스의 불평형률은 얘 부하가 얼마예요? 합이 9,200이라고 그랬죠. 9,200에 2분의 1. 단상 3세시는 반하고. 자,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죠. 5,000에서 4,200 곱하기 100%로 하셔도 좋고, 어쨌든 얘는 800입니다. 근데 우리 또 이걸 또 궁금해 하시면서, 아니, 왜 이걸로 합니까? 지금 얘와 얘 사이니까 얘와 얘만 넣으세요. 요는 불평형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요는 구해보세요. 이건 얼마예요? 1,400, 700이면 3,100. 자, 여기에 걸린 것은 요 놈 더하면 600에다 1,000 넣으면 1,600에다 700, 2,300. 요 대신에 3,100 마이너스 2,300을 해도 그 결과값은 똑같거든요. 800입니다. 어쨌든 와 같이 여기서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얘를 계산하면 17.89%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3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